안녕하세요, 오승렬입니다. 베스트 매칭 얘기, 오늘은 버메스터 신형이죠. 218 파워 앰프를 같이 살펴보고 어떤 소리를 내고 또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메스터 218 이게 굉장히 많이 기다렸던 앰프죠. 소리샵에서 버메스터를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작년 말부터였던 것 같은데, 이제 전원을 꽂는 제품들이 다 그렇지만 그 인증 절차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올 봄부터 이제 조금씩 모습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듣게 된 게 아마 5월, 6월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구 제품이 같이 들어왔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대했던 이제 911 같은 건 아직 안 보이지만 그 최고의 파워 앰프였던, 근데 032 같은 인티 앰프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신형 라인업을 대표하는 앰프가 두 개가 있어요. 216과 218. 이게 159라는 모노블럭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두 개의 형제 같은, 거의 똑같은데 이제 높이가 다르고 약간 패널 크기도 조금 서로 계급 차이를 나누기 위해서 218이 좀 넓게 만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의 위아래 아주 가까운 형제처럼 그렇게 두 제품이 나란히 출시가 됐어요. 버메스터 제품은 종종 얘기하지만 이제 등급들이 저 위에 레퍼런스 시그너처가 있고 탑 라인이 있고, 그리고 그 클래식 라인업이 있고, 그 다음에 PH3라고 이제 라이프스타일 제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위로 갈수록 적어지고 제품군이 많은 게 역시 탑 라인에 있는데, 이 제품이 탑 라인 제품입니다. 그 탑 라인을 대표하는 두 채널 파워 앰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부터 버메스터를 쓰는 이유는 뭐 다른 앰프랑 다 용도가 비슷하거나 소리도 비슷한데 거기서 거긴데 뭐 이렇게 디자인만 굉장히 은색으로 번쩍거리게 만들었다, 그랬으면 버메스터는 아마 이렇게 지금까지 존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버메스터 제품을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특유의 댐핑이 있어요. 베이스 구경이 크거나 베이스가 이렇게 통제가 잘 안 되는 스피커들에 버메스터를 마치 무슨 약 처방처럼 갖다 쓰면 굉장히 아주 말쑥해집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걸 구사하기 어려웠던 90년대 저 스피커들 중에 이제 윌슨 오디오 같은 제품 있잖아요. 이전에 일단 통제가 안 됐었던 그런 멀티 대구경 유닛들, 이런 것들이 온건해지고 아주 점잖아지는, 말을 잘 듣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게 바로 버메스터의 명성이 거기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주가 원래 클럽에서 기타 연주하던 분이었고 현역 밴드 멤버였고 레이싱 광에다가 집에 꼭 늦게 들어와서 음악을 듣는 습관이 있어요. 디에터 버메스터죠. 이분이 밤에 음악을 들으니까 볼륨을 굉장히 낮게 듣는, 뭐 독일이니까 크게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낮게 음악을 듣는 습관이 있어서 낮은 볼륨에서도 다이나믹이 잘 나와야 되고 모든 대역이 정확하게, 저희가 볼륨을 줄이면 큰 볼륨에서는 잘 들리던 소리들도 축소가 되죠. 이 비율 자체가 안 맞기 시작하고 고음만 들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근데 버메스터 앰프는 낮은 볼륨에서도 베이스 다이나믹이 아주 잘 나오죠. 그 스피커가 뭐든 간에. 그걸 이제 마이크로 다이나믹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데 쓰는 앰프가 버메스터예요. 그리고 높은 대역에서 나타나는 음질은 묘하게 듣기 좋은 소리가 나요. 이 외관하고 좀 달라요. 외관을 보면 뭔가 차갑고 굉장히 첨예하고 냉철할 것 같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긴 있죠. 로직은 그런데 나타나는 음악, 귀로 들리는 음악은 굉장히 듣기 좋아요. 버메스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앰프로 들으면 음악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한다, 뭐 이런 본 사주의 철학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218은 신형 앰프들의 공통점이기도 하고, 오랜 동안 버메스터가 그 사운드 철학으로 이렇게 구축해온 그런 결과물인데, 버메스터는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X앰프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DC 커플링이라는 거 하나죠. X앰프는 저희들이 말하는 클래스 A 증폭 방식이에요. 출력단에 항상 바이어스를 걸어놓는 방법. 버메스터는 입출력단에 전부 다 바이어스를 거는 방식입니다.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걸 X앰프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순도 높은 소리를 그 낮은 볼륨에서도 마이크로 다이나믹스를 구사할 수 있는 게 바로 X앰프의 어떤 그런 기여가 큰 거고요. DC 커플링은 순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부를 통과한 이후에 보통 커패시터를 쓰잖아요. 버메스터는 커패시터를 안 씁니다. 게인 스테이지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커패시터 없이 중간에 경로에서 어떤 그런
신호를 잡아먹는 이런 것들은 일체 출력단까지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게 버메스터의 철학인데요. 그래서 DC 커플링을 하면 원래 AC 커플링은 DC 회로가 사라지게 하고 AC만 흐르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서 그거를 이제 커피시터가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전류를 저장하는 방식인데, DC 커플링을 하면 커피시터를 사라지게 하고 커피시터를 없애는 이유는 거기서 순도가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없애는 건데, 그 DC를 이제 다루는 방식이 어렵지만 DC가 흐릅니다. 그래서 저음이 좀 더 잘 나오는, 저음 다이나믹의 어떤 에너지가 좀 더 잘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물론 회로 설계를 잘하지 않으면 굉장히 앰프 자체를 망칠 수 있는 방식인데, 오랜 동안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버메스터 고유의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음악을 듣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수 없게 만들고, 스피커의 베이스를 아주 단정하게 잡아서 베이스의 어떤 파워 핸들링이나 육중함, 해상도를 같이 얻어내는 거. 이게 218 장점이죠. 뭐 자세한 거 이제 버메스터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꽤 많아서 뭐 기타 중요한 것까지 알려드리면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제 트랜스가 신형으로 다 전원 트랜스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좌우가 완전히 그 소위 시메트리 회로라고 그러죠. 좌우를 대칭으로 구성을 하고 앰프를 스테레오로 쓰다가 하나를 더 사서 모노블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 라인원은 브릿지 모드만 되지 모노블록으로 전환하는 거는 안 됐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하나 쓰다가 두 개를 늘리고 싶은 분들한테는 큰 아주 장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A클래스 동작인데도 전원을 누르고 한 5분 안에 제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 A클래스 동작 앰프들은 원래 오래 걸리잖아요. 이것도 버메스터에만 있는 아주 특수 회로고, 신호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특유의 히트싱크가 이렇게 독수리 날개처럼 쫙 이렇게 은색으로 아주 멋지게 있는데 열이 거의 안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모니터 시스템을 둬서 출력석에 열이 올라가면 알아서 그걸 낮춥니다. 그런 모니터 시스템이 있어요. 아까 커피시터를 안 쓰는 이런 게인 스테이지 이후에 이 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라운딩 하는데 들어가는 것도 거의 다른 신호들이 간섭을 하지 않게 최소한만 간섭하게 만든 회로를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자, 이런 순도 높고 파워풀하고 보기에 정말 이쁜 이런 버메스터 앰프를 어느 스피커하고 쓰면 가장 좋을까요? 소리샵 내에서만 일단 한정해서 찾아보자면 가장 좋았던 건, 제가 늘 218 들을 때 버메스터 소리를 그대로 들려주기도 정말 좋은 스피커다라고 했던 게, 가장 좋았던 거 하나가 바로 오디오 벡터였습니다. R8 아르떼죠. 지금 수입되는 제품 중에 가장 플래그십입니다. R8 아르떼만 해도 소비자 가격으로 한 1억이 붙어 있죠. 외관이나 이런 그 디자인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되어 있지만 크질 않아요. 슬림하게 만들고. 유닛이 안쪽에 자그마치 8개인가 붙어 있죠. 아래쪽에 6인치, 8인치짜리 아이소바리까지 붙어 있는 광대역 스피커입니다. 19Hz까지 내려가고요. 이 스피커에서 저음이 그렇게 잘 나온 앰프는 소리샵 내에서 제일 218이 가장 드라이브를 잘했어요. 216을 붙여봤는데 216은 R6 아르떼하고 맞고 218에서는 다 좋은데 이 6인치, 8인치 두 아이소바리 유닛까지를 드라이브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했어요. 근데 218이 되니까 이 8옴에 160W 출력을 내는 218은 그걸 말쑥하게 해결해냈습니다. 중고역은 굉장히 매끈하면서도 아주 그런 찰랑거리는 소리들이 있죠. 흔히 말하는 하이엔드에서. 그러면서 뒷공간이 전체 입체적으로 공간이 아주 잘 살아나는, 원래 R8 아르떼를 듣는다는 의미는 사운드 스테이징이 입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오디오 벡터의 그 제품 특징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잘 살아나죠. 그리고 아랫대역은 역시 버메스터 고유의 어떤 장기처럼 그 베이스 유닛 3개와 아래쪽에 있는 유닛 2개까지를 말쑥하게 소리를 내고, 소리가 이렇게 말쑥하게 내는 과정에서 A클래스 앰프들이 단정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버메스터 앰프는 파워 핸들링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육중하고 아주 파워풀한 에너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R8 아르떼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조합으로 추천합니다. 이 소리샵 가면 혹시 218하고 R8 아르떼가 있으면 같이 한번 꼭 연결해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소리샵에서 이 소리를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소리를 내는 경우는 저는 좀 많이 못 봤어요. 바로 캐프의 블레이드 1 메타입니다. 2는 종종 보는데 1은 훨씬 규모가 크죠. 이쪽 유닛도 9인치고 2는 7.5인치지만 그래서 드라이브를 하기가 만만치 않고, 위치나 이 토인 같은 거를 제대로 이렇게 설정하지 않으면 이 스피커가 뭐가 좋은 거지?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세팅을 하고 제 앰프를 붙여주면 이제
거의 날아오릅니다. 이 블레이드 원 메타를 제대로 들으면 아마 이 스피커를 대신할 만한 스피커 없다는 것도 아마 약간 오디오 오래 하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218로 블레이드 원 메타를 드라이브하면 그 9인치짜리 우퍼 유닛이 말쑥하면서도 블레이드 1하고 2는 베이스가 일단 어떤 개념 있게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는 대부분 해결이 되어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 소위 포인트 소스 드라이버라고 해가지고 가운데서 음원이 똑같이 출발하는 그런 설계를 지향했던 이 블레이드 1 메타가 좌우 베이스가 똑같은 소위 포스 캔슬링 방식으로 동작을 하면 앞에 있는 유니큐도 거의 이 스피커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굉장히 선명하고 또렷한 그런 점음원이 이렇게 펼쳐지고 뒤로 어딘가에서 이 의식할 수 없는 포만감으로 감싸오는 베이스가 아주 멋지게 들립니다. 이게 아무 앰프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버메스터 218이 이런 걸 잘하죠. 베이스를 통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165W라는 수치 자체가 그런 거를 좀 설정하는데 좋긴 한데 높은 대역에서 고역의 에너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체감을 주기에 굉장히 적합한 앰프가 바로 218이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 911 마크3는 같은 탑라인에 있는 에너지가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300W인가 되죠. 911 마크3는 이 육중함과 파워 핸들링이 출중한 그런 재미가 있다고 하면 218은 911 마크3를 출력을 한 반 정도로 낮춘 그런 어떤 좀 음악을 듣기 좀 좋은 그러면서도 베이스를 통제를 잘하는 그런 신형 앰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F 블레이드 1 같은 스피커를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앰프라면 지금 우리가 일상 이게 볼 수 있는 오디오 중에 아주 정말 특이한 뭐 바디가 여러 개고 이런 제품을 제외하고는 드라이브 못할 스피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공간과 사용자의 컨셉에 이제 취향에 달려 있는 것, 나머지 그런 문제만 해결해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버메스터는 원래 프리앰프부터 시작한 회사라서 그 자사 프리앰프가 굉장히 높은 등급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파워앰프를 만들었다가 좀 싸게 좀 만들어 달라. 너무 비싸다 니네 회사 제품. 그래서 이제 점점 가격이 낮은 제품. 그래도 여전히 이 218 같은 제품은 5천만 원 정도 해요. 그렇게 만만한 가격의 제품이 아니죠. 그런 등급의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프리앰프를 아직 제 짝으로 할 제품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비싼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사 프리앰프. 근데 소리샵에서 들어봤던 중에는 은근히 같은 독일제기도 하고 T+A의 그 HV 하이볼티지 라인업이 괜찮았어요. P3100HV 이런 풀이랑 아주 잘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조합인데 프리앰프까지 알려드리자면 그런 조합을 생각하시면 되고 본인이 쓰고 있는 프리앰프하고 조합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버메스터의 현재 가장 주력 파워앰프, 초채널 파워앰프인 218을 어떻게 들어야 좋은지,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그리고 어떤 스피커가 맞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